신라왕이 했는데 그 뒤로는 전부 석씨가 이제 했고, 석씨의 유분왕이라는 분이 사이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사이가 바로 미추왕입니다. 13대. 그 13대 미추왕 이후로 또 석씨가 좀 하다가 17대 내무랑부터 52대까지 김씨가 합니다. 그러니까 약 728년 동안 박씨가 건국을 하고는 왕위를 찾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바뀔 때마다 누구냐? 사이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53대 신덕왕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저 부인이 누구냐? 헌광왕의 헛딸입니다. 그래서 신덕왕이 왕위를 받을 때도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책상 위에 두 손으로 얹는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함양도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함양박씨입니다. 오늘 이러한 함양의 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상기 원장님과 또 은퇴하신 두 분 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예란 팀장, 또 서창호 국장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40분 맞춰서 하라고 그랬는데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고마운 것은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쪽에 다 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먼저 좀 하자 그랬더니 지금 다 남아 계시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경영학 경제 쪽이기 때문에 기업인들하고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이용호 교수하고 같이 하는데 기업인들도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인사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 내가 본 중에 끝까지 남아서 세미나를 같이 하는 기업주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SK의 요새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하튼 최태원 회장은 그 나와서 끝까지 앉아서 같이 하고 토론할 때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고 SK는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함양 박씨는 여기 두 분하고 다른 왕성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왕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마 함양 박씨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함양 박씨가 제일 많을 거라고 맨 뒤에 날렸는데 몇 명 없어요. 오히려 여씨 오씨가 더 많습니다. 함양 박씨가 나라를 세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992년을 만든 나라입니다. 저 성씨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조와 달리 함양 박씨는 함양뿐만 아니라 모든 박씨는 성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나누어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함양 에서도 오늘 세 성을 지금 발표를 하고 우리 이웃의 거창에도 거창유씨, 거창신씨, 거창장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동에 가면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 장씨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고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 토성이 여러 군데 있다가 다 없어지고 한 3개 정도가 남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저 가까운데 그 함안에 가면 함안 조씨가 모든 걸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창녕에 가면 창녕성씨, 창녕조씨. 지금 안동에는 군수는 안동 김씨가 하고 국회의원은 아마 안동권 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에도 함양 박 씨가 군수 좀 하고 또 함양 오 씨나 여 씨가 국회 의회 의장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좀 하셔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함양 박씨 그 대종회가 시제하는 겁니다. 밑에를 해야 되나? 어쨌든 관직 생활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가문이 가문의 성장을 견인할 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일로 진행이 되지만 조선시대의 혼인은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 간의 유대이죠. 명백하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여씨 구성원들이 과거급제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에 진출해서 국가에 기여를 하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가라고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함양여씨 구성원들이 어떠한 가문들과 혈연적인 유대, 그리고 그 혈연적인 유대는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유대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양여씨의 성장, 확산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머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양여씨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조선 초기이죠. 15세기와 16세기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구성원들이 이제 함양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벗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특히 중앙조정으로 나아가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혼맥 관계 같은 것들을 함양여씨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파, 이제 함양여씨 안에서 경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경파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정치적인 약진,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약진들을 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운포라고 하는 호를 사용하는 성자, 제자를 쓰는 운포공의 정치적인 활동. 더군다나 이 17세기 후반 운포공의 활동 시기는 17세기 중후반 되는데요. 그 시기는 조선시대 정치사 안에서 이제 붕당 정치에서 탕평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운포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좀 주목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이후 18세기 이후 함양여씨들이 어떻게 함양을 기억하고 함양에 대해서 서술하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어떤 조선시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함양여씨 구성원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들이 도대체 함양이라고 하는 관향, 본향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함양에 본을 두고 있는 이 함양여씨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매진만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앞에서 이해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함양을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성씨 여, 오, 박 이 삼성은 함양 군사를 좀 살펴보니까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출발을 하죠. 이해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삼휴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은 세 개의 성씨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같은 어떤 그 일가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양군 삼성 족보 현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지 않지만 성정대에 충자 고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 여충보공이 제작했던 함양군수 재직 시절에 제작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함양군 삼성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함양을 본으로 하는 여, 오, 박 이 삼성이 처음은 거의 같은 범주 안에서 같은 일가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답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시조묘 밑에 대장군 공, 성함으로는 임자, 청자인데요. 대장군 묘 앞에 비석이 있었는데요. 이 비석은 조선 후기에 그 금산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 함양 여씨 인물이 그 동춘당 송준길로부터 이렇게 시조묘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 동춘당으로부터 비문을 받아서 세웠던 그 비입니다. 그 비의 후문에는 비의 음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영남의 함양군에서 남쪽으로 수십 리 거리에 임청이라는 산이 있는데 바로 고려때 대장군 여임청의 무덤이 이 산에 있기에 지역 사람들이 장군의 풍조를 사모하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산의 이름으로 삼았다. 우리가 생각하고요. 장군의 생물년과 벼슬한 전말에 대해서는 연대가 너무 오래되고 증빙할 만한 기록이 없어 고증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려조에서 보답한 은전과 한 지방에서 우러러 사모한 의리로 보면 장군이 왕실에 공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득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더 긴 글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는 지금 진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함양하고 매우 밀접한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2018년도 함양문화원에서 주최했던 구한말 함양의 구국정신이라고 하는 그 학술대회 때 오늘 그 2부, 3부인가요? 그 종합토론 좌장으로 계실 참여해 주실 최석기 선생님의 부탁으로 그때 토론자로 그때 제가 처음 그때는 이제 문화원에서 안 하고 그 더 큰 그 강당 있는 곳에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함양과 관련된 작년에는 일두 선생님과 관련된 이제 글도 한편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작 함양은 이제 공부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좀 제안을 받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좀 공부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이기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제 발표는 여기 계신 함양문화원의 원장님이나 아니면 오늘 참여해주신 함양시 대종회 회장님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학자들하고 교류한 기록이 많이 나고 그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덕계는 함양오시이나 산청 출신, 성장기와 활동기에 함양과 관련이 많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함양의 주요 인물들과 인적 교류를 하고 활동을 한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문집도 나오는데 그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21살 때 함양과 직결 관련이 산청과 관련이지만 옥계 노진과 만나서 논변하면서 오랜 기간을 그 뒤로 계속 사귄다. 이 인연이 되니까 함양에도 연결이 많게 되고 남계성하고 관련이 많게 됩니다. 29세 때는 동강 김호원과 계암 강익 이분과 함께 만나서 시경서원을 합니다. 계암 강익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계암 강익의 문집 속에도 나오고 이분 사람 문집 속에도 계암글이 나오고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함양과 인연이 많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32살 때 1552년 때는 남계성원이 창건할 때 직접 관여를 해서 묘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학 활동도 하고 다 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도쿄원이 들어갑니다. 계암, 광희, 갈천, 이군
덕계 5권, 옥계 노신, 동강 김나 이거 다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덕계도 와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양에서는 산청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목물든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조선시대 선비 문화를 얘기하면 덕계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33살 때는 노신, 강익과 함께 지리산을 요람한 기록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44세 때는 남명선생과 노진, 김홍과 함께 덕산사에 가고 지곡사에 가고 환구동에 가고 뭐 이렇게 남계서원 등을 다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045세 때는 남계서원에서 노신과 오건이 강해를 주도해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덕계서원 좀 보신 분들, 남계서원 보신 분들 거의 나을 텐데 이 연평난문 이거 갖고 토론한 거 이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1665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46세는 66년에 남명을 모시고 노진, 강희, 김호군과 함께 산청의 지곡사에서 시를 읊었다. 그리고 원근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여기서 강학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연구에도 나오고 그리고 48세 때 사관원 정으로 다시 벼슬을 받지만 사실 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바로 이 함양 사람인 계암 강익 여기서 얘기했던 강익을 학행으로 천거해서 소개업소 천봉에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이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덕계 5권에 대한 평가를 조금만 이건 뭐 제가 꼭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남명학 연구소 정상대 거기서 그래서 있는데 덕계는 이상적인 이론보다는 현실을 알고 실천하는 학자다. 덕계가 보는 현실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순서는 1, 2, 3 다음과 같다. 근본적으로 농상에 힘써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두 번째, 학교를 일으켜 교화를 펼쳐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세상 도덕 유지를 바로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되 군인들이 난동을 피우지 않도록 사냥 막아야 돼. 이게 그냥 상소문 속에 나온 건데 아주 직접적으로 딴 사람 같으면 철학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딱 직접적으로 사형 문제를 좋은 거예요. 덕계는 어사로 나가서 가렴주기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직접 면담하고 백성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실록에 기록됩니다. 그것을 후궁하게 상세히 보고하고 어세 장계 중에 어사가 올린 장계문 중에 덕계처럼 백성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실상을 보고한 것은 드물다라는 평가를 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는 요게 바로 전동 홍문관 전교 전한 그래서 5권의 졸기 유명한 학자가 죽으면 죽었을 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건 뭐 자료집에 사실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름 보면 다 알 거예요. 약포정탁, 율곡이, 택당이신 이 세 분들이 덕계를 평합니다. 그래서 역시 덕계는 그 당시에 먹물로 선비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다. 다만 굉장히 화려하게 벼슬을 높게 한다든가 굉장히 포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빨 선임을 달리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니까 좀 비비고 다니고 하면 분명히 벼슬을 높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게 안 돼요. 하여튼 요거는 평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덕계의 문집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문집의 목편까지 남아있어서 그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남원에 갔더니 그걸 보여주도록 하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덕계가 함양과 관련 부분도 이 중에 일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덕계를 모신 그 문화유적 중에 제일 그래도 오래 남는 게 이 산청에 있는 성해성입니다. 여기 가면 정말로 덕계 영정을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이런 유적이 우리 함양에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10분을 하겠는데 산청에 있으니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산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함양이 잘 나갈 때는 바로 이웃하고 산은 산청 다 같이 돌았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여기는 아마 가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아까 설명 살짝 했지만 우리 함양과 연결이 있는 그 자제분들 그분들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5환과 5장을 병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 함양의 함양호시 연원과 인물 정식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발제는
아마 처음으로 함양 OC에 대해서 논문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있었으면 제가 그걸 써놓고 잘난 척을 했을 텐데 하나도 없고 덮개는 많아요. 덮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제 논문 자료를 보면 평균문헌을 10개 쓰는데 그중에 80%는 다 덮개예요. 함양 OC에게는 그냥 족보에 써놓은 거라든가 인터넷에 막 올린 거라 그런 것밖에 없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게 있기는 미안한데 앞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로 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부족한 연구를 이렇게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